그리고 오늘 경기 이제 마지막에 네. 그 펑크 나왔을 때 브론이 달려갔잖아. 펑크 마지막에 네. 난입했을 때 네. 의자 들고 나왔잖아요. 네. 의자로 안 때리고 의자를 던져준 거 진짜 너무 영리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동안에 브론이었으면 의자로 치려고 드는 순간 스피어를 그렇지. 때리는 게 정상인데 네. 이거를 의자로 안 때리고 바로 의자를 던져줬다. 이런 디테일. 이게 뭐 누가 짠 건지는 모르겠으나 펑크일 가능성이 높지만 와. 자, 오늘 먼데이 나잇 러 백래시를 앞둔 마지막 먼데이 나잇 러였습니다.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열렸는데요. 그럼 후토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전체적으로 조금 별로였는데 조경호 일단 전체로 좀 어땠어요? 좀 집중 안 되는 느낌이 좀 강했어요. 쇼는 전체적으로 좀 집중이 안 됐고, 사실 레슬링에 직전 전후로 해갖고 최근에 또 워낙에 분위기가 좋았고 재밌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재미없게 느껴지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처음부터 한번 얘기를 시작해 보면요. 일단 오프닝은 제이 우소가 장식을 했습니다. 역시 또 관중석에서 이트 외치면서 많은 팬들과 호흡하면서 입장을 했죠. 그래서 뭐 제이 우소가 로건 폴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폴 헤이먼이 끼어들었어요. 저는 예전부터 느꼈지만 폴 헤이먼은 진짜 말 잘하는 것 같지 않아요? 최고죠. 그 진짜 감정을 폭발시키는 거나 본인이 할 말을 하는데 사실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네. 말 자체가 좀 되게 좋았다. 그리고 되게 납득이 됐다. 그리고 또 정리해서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원래 목적은 그게 아니었다. 네. 이러려고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폴 헤이먼스러웠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폴 헤이먼이 나온 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본인이 왜 로만 레인지를 배신했고 CM 펑크를 배신했는지 좀 본인 입장에서 합리화를 굉장히 설득력 있게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했고요. 골자는 마지막에 세스 롤린스가 제이 우소에게 도전을 하겠다. 타이틀을 걸고 싸우겠다. 다만 시간과 장소는 너가 정해라 라고 했는데 제이 우소가 바로 오늘 그럼 붙자 라고 해서 급작스럽게 메인 이벤트가 챔피언십 매치로 정해졌어요. 네,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로건 폴과 대립이 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이게 애매할 수 있는데 네. 그거를 백래시를 앞두고 좀 지나가는 경기? 지나가는 매치 카드로 쓰기 약간 좀 아쉬울 수도 있고 네네. 좀 애매한 카드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확실히 폴 헤이먼이 대단한 거는 그 애매한 카드를 설득력 있게 만들어줘. 그게 이제 가장 좀 매력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을 워낙에 잘하는 그 달변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었고요. 어쨌든 뭐 제이 우소 프로모는 뭐 사실상 얘기할 게 별로 없는 게 폴 헤이먼이 다 장식을 했기 때문에 제이 우소는 거의 말 안 했죠. 네, 폴 헤이먼 진짜 말 잘한다. 네. 그거 같아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오프닝 경기로 펜타랑 제이디 맥도너 경기였는데 제이디 맥도너의 싱글 복귀 전이었어요. 제이디 맥도나도 펜타도 워낙에 경기를 잘하기 때문에 사실 조금 기대감이 높았던 경기는 했는데 네. 그냥 좀 무난한 경기였다. 그냥 크게 힘들이지 않고 그렇다고 경기가 나쁘지도 않고 워낙에 또 잘하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네. 그냥 무난무난하게 경기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펜타는 진짜 근데 지금까지 재미없었던 경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색깔이 확실하고 그걸 좀 잘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상대하는 선수들도 워낙에 또 메인급이랑 경기를 또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제이우소나 존시나 같은 그 정형적인 WWE의 영웅형이란 경기를 아직은 안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좋은 경기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럼 이것도 무난하게 괜찮은 경기였다? 네, 그냥 무난. 그럼 여기서 하나 우리 조경호 의원한테 여쭤보면 지금 그 루차 트리플 A랑 또 합병하면서 네네. 루차가 계속 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뭐 엘그란데 아메리카노, 레이 페닉스, 펜타 뭐 등등 있는데 뭐 예전에 드래곤 리까지 제일 좀 기대되는 선수 누구예요? 지금 루차 중에. 저는 예전부터 뭐 모든 경기를 신경보진 않았지만 레이 페닉스를 좀 가장 인상 깊게 봤는데 이거는 경기 관점에서 경기만. 네, 경기에서는 뭐 제가 그 쇼를 풀로 다 챙겨보진 않았기 때문에 그 캐릭터라든지 다른 매력은 좀 모르겠고 경기만 봤을 때는 레이 페닉스를 상당히 좋아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WWE에서 봤을 때는 그
외적인 매력을 좀 많이 어필을 하잖아요, WWE. 그렇죠. 좀 엔터적인 느낌. 그 부분을 봤을 때는 저는 펜타 진짜 지금 너무 좋아요. 너무 매력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상 이제 어쨌든 레이 미스테리오는 은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차세대 레이 미스테리오 이제 이어가는 그 계보를 잇는 계승하는 선수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좀 레이가 가장 가깝다고 보세요? 레이 페닉스가? 저는 스타일 안에서는 가장 가까운데 이제는 뭐 그 닮은 선수가 제2의 레이, 뭐 제2의 뭐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네. 사실 뭐 더락과 존시나 뭐 헐코건 이렇게 닮은 듯 아예 캐릭터가 달라버리니까 레이 같은 유형은 레이 페닉스인데 오히려 펜타 같은 애들이 더 치고 나가지 않을까. 그럼 경기력의 측면에서는 동생. 하지만 WWE 걸맞은 엔터적인 거는 펜타.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매력이 있어요. 드래곤리는요? 드래곤리는 제가 예전부터 경기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오히려 그 나머지보다. 네. 근데 좀 본인의 색깔을 많이 못 내고 있는 게 아쉬운데, 그러니까 WWE에서 성공이 저는 늘 얘기했지만 운이 진짜 많이 작용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지금 운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늦게 왔다면 네. 차라리. 뭐 센초초님께서 차세대 레이 20년째 찾는 중, 그리고 뭐 상품성이나 스타성은 펜타가 덜하고 막대 선생님이 올려주셨고, 드래곤리 이제 무게성 때문에 맞습니다. 좀 드래곤리가 좀 아쉽죠, 많이. 많이 아쉬워요. 네. 근데 지금 제가 그 전에 우리 구독자 이벤트 선물 보내면서 WWE 샵을 되게 많이 자주 들어가게 되거든요. 저도 모르게 습관처럼 들어가게 되는데, 확실히 언제나 존시나 티셔츠는 탑셀러고, 네. 최근에 많이 치고 올라온 게 펜타나 이오스카이이긴 하더라고요. 최근 가장 좀 화제성이 있는 유명한 인기 있는 선수니까요. 뭐 도미닉은 안 되는 거냐고 물어보셨는데, 도미닉은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경기력에서는 확실히 좀 많이 밀리고. 예, 그리고 복면도 안 썼기 때문에 저는 느낌도 다르고,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앞으로 지켜봐야죠. 저는 뭐 엘 그란데 아메리카노를 기대해 봅니다. 자, 어쨌든 80이잖아요, 80. 뭐가 80이에요? 엘그란데 아메리카노. 뭐 어때요? 80인데도 그렇게 정정한데. 예, 100살 됐을 때도 잘할 것 같아요. 그라시아스. 예. 자, 그러면 펜타와 제이드 맥도너 무난한 경기였고, 그 다음 쉐이머스가 오랜만에 복귀를 했습니다. 시어리와 경기를 했는데, 이거는 저는 좀 할 말이 있는데, 일단 조경원 평가부터 들어볼게요. 그냥 시얼이 이렇게 자꾸 애매하게 쓰는 거 좀 아쉽긴 한데, 경기 자체는 워낙에 좋았어요. 워낙에 둘 다, 그 레슬러들이 경기를 할 때 상성이라고 하잖아요. 네. 상성이 잘 맞아야 좋은 경기가 나오는데, 확실히 좀 생각보다 둘이 상성이 잘 맞았고, 뭔가 그, 일본 프로레슬링이나 유럽에서 프로레슬링, 특히 루차나 이런 걸 하면서 스타일이 좀 독특한 애들이 있는 반면에 네. 정형적인 아메리칸 프로레슬링이 있잖아요. 약간 제가 볼 땐 이 둘은 정형적인 아메리칸 프로레슬링을 하거든요. 아메리칸 브롤링을 많이 선호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쉐이머스는 약간 유럽 스타일이 좀 섞인? 네. 근데 그런 아메리칸 레슬링을 제대로 보여준 경기였다. 그냥 뭐 너무 좋았어요. 이게 약간 일본에서 이 경기를 했다면 좋은 경기는 아니었겠지만, WWE나 미국에서 보여주기에는 진짜 이만한 경기가 없을 정도로 꽤 괜찮은 경기였다. 네, 저도 경기 되게 재밌게 봤고, 뭐 경기에 대해서는 우리 조경호 위원이 선수로서 풀어주셨으니까 서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자체 발광이요, 그거 해드리는데 제가 그 조금 조심스러워서 좀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찬우 선배의 그 멘트들은 제가 기회 되면 꼭 하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지난번에 한다 그래서 오늘 그 자체 발광 때도 그렇고 브레사르 때도 그렇고 제가 이거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요. 네. 하는 게 뭐 어렵진 않죠. 근데 봐봐요. 제이 우소 슈퍼킥 맨날 쓰니까 의미가 없어요. 알잖아요. 오케이. 이거를 맨날 하면요, 여러분, 의미가 없습니다. 찬우 선배도 맨날은 안 했을걸요? 매일 했어요. 그래요? 쉐이머스가 좀 자주 안 나왔나? 맞아요. 본인의 시그니처니까. 네. 근데 저는 가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어쨌든 서사를 좀 짚어드리면 아마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아니, 그레이스 몰러랑 오스틴 시어리 도대체 몇 년째 계속 삐걱거리기만 하고 언제 깨지는 거야? 저도 똑같이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까 딱 그 걔네들이 그렇게 될 때 그 생각이 나더라고. 아, 올해 퍼스 있잖아. 호주까지 좀 끌고 가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깨져서 호주에서 둘이 1대1로 붙든, 아니면은 그때 뭔가 사건이 터져서 가든,
어쨌든 호주에서 그레이스 월러는 호주인이기 때문에 써야 되는 야, 카드잖아요. 그럼 앞으로 반년을 더 가야겠네.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뭔가 그 전에 깨져서 모멘텀을 만들어서 호주에서 팍 터트리든. 근데 그래서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얘네들이 벌써 1년 전부터 갈등 라인을 약간 미묘하게 보여주는데 네. 이게 너무 길잖아요. 근데 이게 긴데 길다고 안 느껴지는 게 자주 안 나와. 맞아요. 아, 이런 식으로 약간 간만 계속 보다가 그쯤에서 터뜨리면 그것도 그 나름대로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모릅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했는데 퍼스 가기 전에 방출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자체가 안 나올 수 있죠. 네, 최근 방출 소식 여러분들도 보셨죠? 근데 뭐 그레이스 월러 워낙에 끼 많은 선수라서 버틸 것 같긴 하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퍼스가 10월인가요? 10월이죠. 크라운 주얼? 네, 서바이벌 시리즈 전에. 네. 그리고 좀 재밌었던 게 sheamus가 확실히 전성기 때보다 지금이 더 인기가 좋은 느낌인데 현장에서 인기가 좋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체감적으로 전 세계 팬들한테 인기가 막 올라갔다라는 느낌은 아니지만 현장 분위기? 현장 분위기에서는 인기가 좋은 느낌인데 이거는 그냥 뭐 뇌피셜이에요. 그냥 제가 그냥 선수 생활을 했던 저의 그냥 경험으로서의 뇌피셜이면 네. 브롤러들 있잖아요. 예. 특히 하드히팅 하는 애들은 이 화면에서 보는 팬들보다 현장 팬들한테 반응이 좋아요. 아무래도 하드히팅하고 되게 터프하게 싸움을 하면 이게 우리가 화면으로 봤을 때도 진짜 심하게 하면 그게 느껴지지만 그것보다 현장에 있을 때가 그게 더 강하게 느껴지거든요. 네. 더 뜨겁게 느껴지고 진짜 싸움 구경하는 거 같고 되게 재밌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세이머스 스타일이 상당히 브롤링스럽고 되게 하드히팅 같은 거 많이 하고 터프하게 경기를 하는 게 현장 팬들한테 계속 어필이 되지 않나 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봐요. 그 어필에 있어서 저는 파열음이나 이런 소리도 되게 그쵸. 중요하다고 네. 보는데 현장에서 멀리서 보면 그 파열음이 잘 들려요. 들리죠. 상당히 크게 들리죠. 어... 오히려 울리기 때문에. 그게 뭔가 걔네가 마이크 장치라고 그건 아니죠. 아니요. 근데 WWE는 모르겠는데 와보셔서 알겠지만 현장 혹시 뭐 프로레슬링 현장 가신 분들은 아실 거 엄청 크게 들리죠. 그냥 링 소리 자체가 엄청 커요. 근데 저는 그게 위원님 바로 앞에서 본 거고 네네. 예를 들어 WWE처럼 규모가 큰 건 되게 멀리서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노크동 같은 데 있어도 그게 멀리서도 다 들려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찹 같은 경우나 다른 타격음이 그렇게 터프하게 안 하면 멀리서까지는 잘 안 들리죠. 근데 쉐이머스 정도로 치면은 그게 좀 느껴지죠, 많이. 왜냐면 우리야 방송으로 보니까 마이크가 돼 있으니까 찹이 터졌을 때 그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데 그게 궁금했어요. 가까이 일렬에서 보는 애들은 되게 느껴지겠지만 진짜 멀리서 보는 애들은 저게 느껴질까 현장감이 싶었거든요. 그게 느껴지는 선수면 대단한 진짜 선수. 대단한 거죠. 드루 같은. 네, 그런 애들을 팬들은 그거 저 멀리서 봤는데 그게 느껴지니까 이게 얼마나 크게 느껴지겠어요. 예. 우와 이게 그냥 나오는 거지. 그래서 확실히 브로그킥은 허벅지 치는 거죠라고 물어보시는데 브로우킥은 발로 상대 얼굴을 치는 거죠. 이것은 좀 깨주세요. 후토크잖아. 허벅지 치는 거예요. 네, 허벅지. 치는 거. 클레이모도 허벅지죠. 클레이머도 허벅지. 슈퍼킥은 허벅지. 허벅지. 다 허벅지예요? 거의 다 허벅지. 거의 다 허벅지라고 보시면 되시고 요즘 엘보 이제 포함 같은 경우도 허벅지를 치는 애들도 많아요. 예전에 안 그랬는데. 이게 조금 소리 더 크게 하려고? 예전에는 하드히팅으로 쳤는데 사실 이제 포함 같은 경우가 워낙에 세게 치면은 약간 진짜 큰일 나지. 예, 좀 아프거든요. 네. 기억이 날아갈 때도 있고 좀 경미한 뇌진탕을 겪을 수도 있고 이래갖고 요즘에는 엘보 칠 때도 이제 허벅지를 많이 때리는 추세예요. 샤이닝 위저드는 허벅지? 샤이닝 의자들은 소리 안 나요. 그냥 쳐요. 근데 저는 허벅지를 때리죠. 여러분 궁금하시면 나중에 그 조경호 위원 경기할 때 한번 현장 오셔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소리 진짜 크거든요. 제가 맞은 거요? 제가 맞은 게 언제 맞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슈퍼킥? 슈퍼킥? 그것도 허벅지. 그거는 제 셀링이 다 했죠. 되게 나한테 엄청 놀랐어요. 위원님, 그거 좀 비하인드 얘기 드리면 저는 사실 뭐 골더스트 저희 분장한 것도 그렇고 뭔가를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다면 제대로 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때 이 양반이 리허설도 안 해주고 너무 걱정됐거든요. 근데 확실히 프로인 게 진짜 잘하더라고요. 제 셀링보다 위원님 슈퍼킥 그게 딱 여기서 멈춰주더라고요. 대단했어요 진짜. 그때 인정했습니다. 조경호 제2우소보다 슈퍼킥이 낫구나.
자, 어쨌든 잡설이었고요. 다시 돌아가면 뭐 그레이스 월러와 셰이머스, 오스틴이죠. 오스틴과 셰이머스의 경기 좋았는데 뭐 셰이머스의 좀 인상적인 복귀 전이었고 오스틴과 그레이스 월러는 좀 계속 퍼스까지 한번 지켜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어서 저지먼트 데이 세그먼트 있었죠. 뭔가 슬슬 핀벨러가 좀 잔바리가 되는 느낌이에요. 자꾸 엇나가는 게 이제 불쌍해질 정도인데, 아마 이제 언젠가 갈라서겠죠. 갈라스는 지금 계속 이제 빌드업을 쌓고 있는데, 네. 저는 좀 그런 게, 진짜 좀 짜증나. 예전부터 핀벨러가 좀 낮아지는 게요? 아니, 블랙클럽 떡밥을 계속 밟았잖아요. 그러니까 블랙클럽. AJ 나와서 사실 뭐 별거 아니고 그냥 이 인터컨티넨탈 챔피언 디비전에 뭐 도전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이런 얘기인 건데 안 할 거 아는데 괜히 둘이 마주하면 그 생각이 먼저 드는 게 화가 나. 조금 너무 사골이다. 그래서 이게 자꾸 밀당도 이제 이 벌써 10년 넘은 떡밥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니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벨러 나와갖고 AJ랑 뭉쳐도 나쁘진 않겠다. 어차피 둘 다 늙었고 여러분 봄이라뇨. 그들의 봄은 이미 왔었어요. 봄이 이미 지났습니다. 지금 그들은 가을이에요. 겨울이 빨리 안 오기를 바라야 될 뿐이야. 근데 둘이 합친다면 그럼 악역으로? 뭐 악역이 됐든 선악이 됐든 뭔가 태그팀으로서 해도 AJ 핀벨러 태그팀? 부담 없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아깝잖아요. 그러면 싱글로 쓰일 수 있는 선수들인데. 근데 싱글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너무 한계가 보이니까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언제나 그냥 받쳐주는 역할인데. AJ는 뭐 그렇다 치고 핀벨러도 이제 두 번 다시 월드 타이틀은 어렵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워낙에 타이틀 기간도 너무 장기 집권이고 예전이랑 다르게 최근은 타이틀을 들고 있는 게 좀 진짜 무게감을 확실히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제이가 챔피언인 게 조금 짜치지만 그치. 무게감이 있는 느낌이라서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아까 뭐 조경호 의원이 말한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게 타이밍, 운인데 핀벨러도 그때 초대 챔피언 됐을 때 그 부상만 아니었더라면 그때 운때가 아쉽죠. 너무 떠났어. 자, 어쨌든 다음 주 로에서 AJ랑 핀벨러 경기한다고 하니까 뭐 다 떠나서 경기는 진짜 뭐 재밌을 것 같아요. 기대됩니다. 그 경기만큼은 기대돼요. 자, 넘어가서 이제 베키 린치 나와서 또 궤변 늘어놓는 거. 라이라 배신한 이유 뭐 자기가 얘기하고 라이라 베일리 다 쓰레기라 그러고 뭐 재활용했다 그러고 뭐 등등 또 욕을 하면서 얘기했는데 이건 뭐 할 말 별로 없죠. 무난했어요. 그냥 그랬어요. 반응도 별로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일이 있었다. 그냥 백래시 앞두고 라이라랑 같이 한번 이거 하이브를 시켜주는 것 같은데 좀 말씀 우리 팬들이 시청자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좀 아쉬웠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록센과 이오의 경기였는데 이게 오늘 베스트바. 이게 오늘 모든 쇼를 통틀어서 가장 재밌던 순간. 네, 어떻게 보셨나요? 경기 진짜 기가 막혔고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광고가 나간 타이밍이고 요즘은 지금 광고를 우리가 보낼 때도 있고 넷플릭스니까 중계를 하잖아요. 그 앞에 시청자분들도 그때 광고가 나갔는지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마이크를 잡고 이제 록센이 마이크웍을 하는데 그때 광고였을 거예요. 그리고 끝나면 그 타이밍에 맞춰서 보통 이제 광고 끝나고 돌아오고 경기로 넘어가는데 끝나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좀 오래 끌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베테랑들은 그 타이밍에 맞춰서 마이크웍을 끝내잖아요. 타이밍. 그러니까 선수들이 경기를 만들 때도 그거 있거든요. 이번 경기는 15분이야. 뭐 13분이야. 10분에 끊어줘. 이걸 한 잔 정해놓고 들어가잖아. 그거에 맞춰서 경기를 짜요. 아마 마이크웍도 이 정도 시간을 얘기를 할 거예요. 스피치도 몇 분 스피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했을 텐데 아직은 좀 부족한데 일부러 광고 시간에 내서 이제 그런 거를 조금 경험을 쌓게끔 한 게 아니었을까 했던 장면이 있었고. 근데 진짜 이거 저는 넷플릭스화 되면서 중계로 저희는 다 보니까 광고 때도 뭐가 하는지 보면은 참 레슬러들이 힘들 것 같은 게 어쨌든 경기 중에도 컷했다가 비방 갔다가 또 방송용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타이밍을 다 맞춰서 기술을 쓰고 순간 쉬고 뭐 해야 되잖아요. 그게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렵죠. 근데 그 베테랑들은 그걸 대충 맞춥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서는 잘 안 시켰는데 가끔 시켰는데
원래 외국에 있을 때는 가끔 그런 훈련 시켜요. 뭐 5분짜리 시합 짜, 뭐 7분짜리 짜, 그래서 시합 근사치 맞추고. 그 여러분들이 못 보신 것도 있을 텐데 그 넷플릭스에서요 중간에 광고를 하지만 저희는 계속 중계를 하고요. 그 경기 비방용은 여러분들도 보세요. 그러니까 광고 타임에 비방용 경기도 여러분들에게는 나가요. 다만 비방용 마이크웍이 있어요. 중간에 그냥 뭐 걔네 현지 온 팬들이랑 뭐 얘기를 하거나 뭐 그런 거는 잘리는 게 있어요. 캐리온 크로스 말씀하셨는데 아까 캐리온 크로스 나온 건 아마 여러분들 못 보셨을 거예요. 보통 그 관중석 쪽에서 캐시 켈리나 이런 리포터들이 선수들 잠깐 인터뷰하는 거 있거든요. 진짜 사실 의미 없는. 네, 의미 없는. 그거 그냥 그 오마하 현지들 좀 소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뭐 하는 건데 그건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서 그런 비방용 때도 저희는 계속 통역하고 계속 해줘야 돼서 저희는 단 1초도 쉬지 못합니다. 예. 특히 로우가. 러는 그래요. NXT 스맥은 중간에 쉬거든요. 근데 러는 못 쉽니다. 진짜 기침할 시간도 없어요. 예. 화장실도 못 가고요. 그리고 이 경기는 전체적으로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저 알잖아요. 여성 디비전에 좀 도전적인 거. 근데 잘하는 애들이 진짜 잘한다고 되게 칭찬하잖아. 록스는 진짜 잘하더라고. 말했잖아요. 애가 그냥 눈에 띄게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뭔가 그냥 하이스팟을 되게 잘 만드는 애들. 네. 그래서 눈에 띄는 행동들을 잘해서 눈에 띄는 애들이 있는데 오늘 경기는 록센이 이끌어가는 경기였잖아요. 록센이 히트를 땄잖아요. 근데 그 악역 운영이나 이런 거를 상당히 노련하게 잘하더라고요. 맞아요. 물론 이오가 잘한 것도 있겠지만 록센이 확실히 그런 센스가 있고 록센의 장점은 이제 20대 초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예전에 정찬우 캐스터랑 중계하다가 중간에 얘기를 했던 건데 도미닉 보면서 얘기를 한 건데 나이가 어리다라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깡패. 성장 속도가 다르다라는 거. 진짜 빠르거든요. 맞아요. 흡수가. 네, 근데 록센은 아직 어리다라는 것에 진짜 좀 놀랐고 경기 진짜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록센은 제가 그냥 느끼기에 깡도 있어요. 왜냐면 록센이 맨 처음 데뷔했을 때부터 저는 계속 봤잖아요. NXT에서. 근데 뭐 이러면 티파니 팬들에겐 좀 죄송하지만 티파니는 좀 긴장을 했잖아요. 레슬매니아도 그렇고 맞아요. 뭐 하는데 물론 록센이 레슬매니아 정도 크기의 무대에 나가면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록센이 뭔가 허둥지둥하고 긴장해가지고 경기가 안 풀린 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심지어 앞서 마이크웍도 그렇고 이 이후에 경기 후에 이제 줄리아 나와서 했던 스팟도 그렇고 실수가 아예 안 나온 건 아니에요. 네. 근데 티가 안 나. 그러니까 긴장 안 하는 게 확실히 말씀해주신 것처럼 확실히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경기 후반부 스팟도 되게 좋았어요. 롤업으로 끝났잖아요. 네. 롤업 공방전은 이렇게 해야 된다. 나는 진짜 교과서였어. 타이밍이나 리듬감이나 끝내는 그 장면까지 이런 리듬감이어야 되거든. 맞아. 그래 누가 이기지 되게 스무스했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기적이지 않고 맞아요. 자기적이지 않았어요. 야 진짜 이거를 뭐 이호는 원래 그런 레슬링을 많이 하니까 네. 몰라도 이 록센이 이걸 한다고? 이 어린애가? 그러니까 사실 계속 연속된 롤업 공방이 자칫 잘못하면 되게 짜치잖아요. 근데 되게 자연스럽게 됐고 마무리도 그렇게 뭐 롤업으로 끝나서 위상도 뭐 위상도 지키고 좋았던 것 같아요. 위상을 지키려고 롤업을 쓰는 건데 아쉽게 방심해서 졌다를 보여주는 건데 이걸 잘 못하니까 짜치게 되고 롤업 프로멜이냐 라면서 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면 납득이 되죠. 네. 여기가 조금 더 노련했구나. 긴장감 주면서. 하여튼 너무 괜찮았고 진짜 잘한다. 정말 수준이 높다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아까 사라님께서 스맥다운도 비방용 마이크가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이따가 한 10분 정도 남기고 좀 질문을 받긴 한데 이것만 좀 답해드리면 스맥다운이랑 NXT는 물론 현지에서는 비방용이 있겠지만 안 해요. 저희는. 저희 그때 쉬어요. 3분 한 10초 정도 짧은 중간에 광고 타임 있거든요. 걔네가 비방용 할 때 스맥이랑 NXT는 광고가 나갑니다. 러만 해요, 러만. 네. 어쨌든 좀 질문은 이따가 좀 받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러브 토크 이어드리면 록센 이후 정말 베스트 바웃이었고 다음이 오티스랑 루세프의 복귀 전이었습니다. 이것도 그냥 무난했어요. 그냥 루세프 쇼케이스 경기였잖아요. 네. 지금 트래픽 이거 좀 얘기 드리면 저는 사실 루세프가 현역으로 있을 때 저는 NXT를 했고 메인은 안 했으니까 루세프를 뭐 그냥 TV로 봤지 제가 중계한 적은 없잖아요. 근데 기술 그냥 하나하나가
아까 중계 때도 얘기했지만 기본기가 되게 탄탄한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아까 얘기하려다가 중계 때 타이밍 놓쳐서 하다가 끊겼던 얘기지만 네. 드롭킥 차잖아요. 네. 리코시나 경량급이 그런 드롭킥은 당연히 차야 되는 건데 그렇지. 140km 가까이 나간 말이야. 걔가 그 정도 점프를, 그러니까 오카다 드롭킥 기가 막히잖아요. 네. 근데 오카다 드롭킥 진짜 잘하지만 하드코어 할리의 드롭킥이 더 고평가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몸이 더 크단 말이야. 모래주머니를 10kg를 더 달고 찬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심지어 루세프는 140kg 가까이 나가요. 그렇지. 뭐 물론 그 근육만큼 점프량도 크겠지만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지. 오티스는 그런 드롭킥 못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스피닝 힐킥도. 야, 진짜 요즘도 스프링킥 잘 안 차잖아요. 네. 진짜 깔끔하게 잘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상당히 매력이 있었다. 잘한다고 느꼈다. 그래서 뭐 루세프 어쨌든 이제 완전히 이미지를 바꿔서 캐릭터를 바꿔서 모든 선수를 파괴해버리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나왔는데 그 첫 번째 희생양이 오티스가 된 것 같고 일단 바로 타이틀 전선에 뛰어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뭔가 계속 좀 장면들을 만들 것 같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 누구야 그 중간에 잘린 애 있잖아요. NXT에서 그 강했던 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NXT에서 강했던 애? 그 NXT에서 약간 괴물 같았던 애 있었잖아요. 괴물? 아, 이름이 뭐였지? 라이뱅 말고 그 잘린 애 있잖아. 그 뭐 사고 쳐갖고. 라스 설리반? 맞아. 그런 라스 설리반처럼 좀 이제 처음에는 괴물 이미지로 좀 포장을 하겠지. 근데 저 좀 아쉬웠던 게 오티스가 강한 건 맞는데 사실 그 스토리상의 강태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 경기 중반까지 너무 비등비등한 거를 좀 줘버려갖고 네.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웠어. 확실히 쇼케이스를 할 거면은 아예 스쿼시로? 쇼케이스를 해야지. 아니면 차라리 스맥다운이었으면은 그 우리가 이제 히트라는 구간에 네. 그 아니면 조금 비등비등하거나 오티스가 좀 우위를 잡는 구간에 광고를 비방용으로. 써버리면 모르겠는데 네. 이게 아예 우리는 그 로우는 광고 없이 풀로 나가버리니까 경기가 다 풀로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 개인적으로. 아예 진짜 이미지를 확실히 잡아주려면은 그냥 했어야 됐는데 그렇네요. 근데 뭐 어차피 중고 신인이에요. 그럼요. 중고 신이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뛰어주는 애한테 벽이 되는 그냥 괴물 정도로 쓰겠지. 그래서 로에서는 루세프, 스맥다운에서는 알리스터 블랙 앞으로 좀 기대가 되는 두 선수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맥카피랑 군터, 백래시 앞두고 페이스 투 페이스 했는데 군터가 많이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그냥 이것도 그냥 무난무난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거 마이크워크는 사실 그냥 전향이었고 저는 갑자기 느낀 게 그냥 갑자기 이것도 초기에요. 그냥 아닐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냥 보통 이제 내가 뇌피셜 하면은 안 맞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냥 초기야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냥 팬심과 함께 군터 골드버그 루머 계속 있잖아요. 네. 군터가 지금 메인 전선에서는 일단 좀 나와서 좀 힘을 빼는 의도이지 않을까. 그래서 맥카피 정도는 잡지만 그래도 맥카피는 잡고 제이에게는 털린 약간 조금 힘을 빼서 골드버거랑 붙이고 골드버거가 따일 수도 있는데 이거 골드버거 뺀심으로 내가 고민을 해보면 골드버거랑 군터랑 하는데 골드버거가 이겼으면 좋겠어. 진짜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브론이랑 해서 졌으면 좋겠어요. 브론한테 먹히라고 골드버그? 네, 브론한테 먹히면. 그러면 군터 어떻게 해요? 군터는 뭐 애매하지. 근데 악역은 그렇게 좀 떨어져도 이상 뭘 끌어올리려면 또 언제든지 끌어올려요. 그거 그 선역은 이상이 한번 떨어지면 올리기가 쉽지 않은데 왜냐면 히어로니까. 근데 악당들은 뭐 금방금방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별로 걱정할 만큼 그렇게 이미징거가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체르님이 군터 카이저 말씀하시는데 저도 군터 카이저 둘 다 워낙 잘하니까 재밌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군터 카이저가 만약에 팻 맥카피 다음에 붙는다고 치면 카이저가 이기는 그림이 잘 안 그려져요. 그렇죠. 근데 좀 뭐 계속 다운이 몇 번 있고 골드버거한테도 치고 뭐 제이한테도 졌고 이런 게 있어야 좀 그 뒤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맥카피랑 붙인 게 이거 그냥 뇌피셜이에요. 그냥 제 그냥 망상이 그냥 풋볼하는 애들을 조금 공격한 게 아닌가. 그러면서 맥카피 잡고 무언가 이제 미시 축구 선수 출신 골드버거 아들을 또 깐다든지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대립으로 그럴듯한데요?
그래서 골드버그가 여기서 이기고 막 이제 근데 뭐- 브론도 풋볼 출신인데? 그렇지.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좀 뒤에 이야기인 거야. 아... 아무튼 이제 개인적으로 이게 뭐 군타가 골드버그를 잡는 게 그림이 더 좋긴 하겠지만 네. 그러다가 이제 뭐 브론한테 따이던지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저는 골드버그 엄청난 팬이니까 팬심으로는 그의 마지막 경기는 브론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건 맞죠. 브론과 골드버그도 또 그 서사가 있으니까. 아, 일리아 드라구노프는 언제 오는지 참. 그냥 망상이에요, 여러분들. 네. 망상. 근데 뭐 이런 거 재밌죠. 예, 뭐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그랬고요. 이번 주 백래시에서 맥카피와 군터의 경기 열리는데 맥카피도 또 비레슬러긴 하지만 만만치 않은 선수라서 또 장면들을 만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메인 이벤트 월드 헤비웨이 챔피언십 매치였는데 할 말 많죠, 이건? 아, 진짜 제이는 다시 돌아갔어. 물론 이 경기 시간도 길어야 되고 이제 뭐 이건 진중한 경기는 아니었으니까 군터 때처럼 분노에 친 경기는 아니니까 이해는 된다면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제이의 그 이 웨이브 이거는 나는 진짜 용납이 안 돼. 너무 짜쳐. 락 때는 안 짜쳤어요? 락은 그냥 때리고 한번 이거는 충분히 여유가 있는 정도의 느낌이었지. 얘는 휴식이 너무 과해, 잘 과해. 과해요. 투머치 볼 때마다 화가 나 그거. 그리고 뭐 제이도 세스도 지기 애매한 상황이었죠. 왜냐면 지금 세스도 로만 실펑크 잡고 질 수 없죠. 질 수 없는 상황이고 제이도 이대로 꺾이기 좀 애매한 상황이라서 설마 제이를 이렇게 꺾이나 싶기도 했었는데 뭐 DQ가 가능성이 제일 높았죠. 뭐 세미의 상황도 있고 뭐 실펑크도 예상 가능한 라인이었고 이제 이런 걸 보면 DQ가 가장 예상이 됐던 부분이긴 했는데 그래도 좀 너무했다. 진짜 너무한 정도였다. 난 뭐야. 일단 하시고요. 자, 또 조날로그, 우리 아날로그 조가 또 하이패스가 없기 때문에 잠깐 이거 찍고 들어가겠습니다. 아, 정말 이런 아날로그 조가 이런 또 막 해석을 하니까 참. 어쨌든 찍었고요. 자, 이어서 해주시죠. 그래서 저는 조날로그 이따가 하이패스 또 찍어야 돼요. 맞아요. 사실 스톰프 네. 스톰프 씹는 거 나는 그건 진짜 좀 별로더라고. 별풍선 감사합니다. 오칠사이님. 감사합니다. 저 주셨으니까 좀 하이패스 좀 다세요. 어쨌든 예. 그러니까 제이가 이제 그래도 챔피언이고 분투 잡고 이제 약한 챔피언이 아니다 강하다라는 거 어필하려고 그렇게 뭐 디자인을 한 건 알겠다마는 그래도 막 패디그리 씹고 막 스톰프 씹고 막 이런 거는 조금 TV쇼에서 그래도 아무리 챔피언십이라고 할지라도 난 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제이가 인기 좋고 분명히 장점이 많은 선수지만 단점도 너무 명확해. 그래도 오늘 슈퍼킥은 좋았어요. 뭐 어쨌든 저희가 제이 얘기는 너무 많이 해서 그냥 오늘 경기로 좀 짚어보면 그냥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WWE 최고의 선수들이 제이 우소 어떻게든 떠먹여주기 위해서 똥꼬쇼를 하는구나. 진짜. 와, 진짜 그 세스 롤린스 카운터 계속 킥아웃 하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든 제이 우소 재미없는 지루한 경기 좀 그래도 중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막 세미 제인 나오고 브론 개입하고 CM 펑크 나오고 그러니까 진짜 막 좀 집중 안 되고 재미없을 것 같은데 살려주는 호흡기 달아주는 이런 느낌이었어. 지금 듣고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우리 지난주에 존시나 토론이 갑자기 생각나서 이어서 얘기를 할게요. 그 양반이 살려야 한다. 그림쟁이 양반이 그림쟁이. 예. 늘 했던 주장 중에 그때 우리가 토론할 때는 알지만 존시나가 누가 성장하는 것도 막았고 누가 크는 것도 막았고 예를 들어서 제 누가 해설하는 애 제 누구죠? 웨이드 바레의 성장도 막았고 뭐도 막았고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네. 자, 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팬들 입장에서는 얘가 만약에 가능성이 있어 보여. 네. 근데 얘를 밀어주는 게 맞는데 안 밀어줘. 얘 인기도 좋고 다 지금 좋은데 얘 밀어서 빨리 스타 만들어줘야지라고 팬들은 생각할 거란 말이야. 네. 근데 걔를 단체 탑한테 먹이로 잘 안 줘요. 근데 이거 부가 설명 필요할 것 같아요. 웨이드 베르 그때 얘기했어. 시청자 근데 모르시니까. 존 시나가 웨이드 바렛이 존 시나를 꺾고 성장하고 한참 분위기 좋았는데
그걸 이제 존 시나가 웨이드 바렛이 성장을 못하게 막았다. 앞길을 막았다. 앞길을 막았다. 그래서 웨이드 바렛을 결국에 잡아드시고 잡수시고 웨이드 바렛의 성장이 멈췄다. 그게 아니었으면 웨이드 베렛이 존 시나 위치에 올라갈 수 있다고 했나요 그때? 거기까지 얘기를 안 했지만 이제 네. 뭐 그런 식으로 그런 뉘앙스로 다양한 선수들의 성장을 존 시나가 막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뭐 그런 의도였겠지. 존 시나를 대체할 수 있는 타임을 막았지만 존 시나가 다 잡아먹었기 때문에 못했다. 의 바이브로 얘기를 한 거지만 근데 그거는 사실 존 시나 최근 레슬매니아 전에 반론을 다 했어요. 자기는 모든 인재들을 묻어버린 게 아니고 그냥 본인이 인재 그 자체였다고. 근데 그게 만약에 지금으로 다시 돌아와서 제이가 어떻게 앞으로 해나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까지 제이가 경기 부분에서는 단점이 많잖아요. 근데 외적으로는 장점이 확실히 있어요. 이 인기를 계속 끝까지 유지를 하고 이런 경기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팬들이 너무 애정을 해. 네. 그리고 그 애정하는 기간이 지금 길어져 가고 있어요. 이거는 진짜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단체의 탑스타로서 레전드 아이콘으로서 자리를 잡게 된다면 이 세스의 똥꼬쇼가 의미가 있는 똥꼬쇼란 말이에요. 군터가 탭을 친 것도 의미가 있는 탭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제이가 계속 이렇게 잘 갈 수 있으면. 근데 이게 아무리 밀어줘도 안 될 애한테 이렇게 해버리면 군터 이미지 죽는 거고 세스 이미지 죽는 거고 이걸 위해서 똥꼬쇼를 했던 수많은 애들 이미지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회사 입장에서 이미 보장된 존시나 같은 애들이 있는데 왜 굳이 다른 후배들한테 이거 똥꼬쇼를 대주겠냐고. 내게 가능성을 얼마나 있다고. 그 가능성을 뛰어넘으면 돼요. 펑크는 뛰어넘었고 데니얼 브라이언을 뛰어넘었잖아. 그 외적으로는 그 선수의 커리어를 놓고 봐도 느껴지는 거지만 못 뛰어넘었단 말이에요. 네. 이제 뭐 쭉 가셔야 됩니다. 왼쪽으로. 그런 생각이 있었다. 네. 그러니까 웨이드 베럿은 어쨌든 존 시나에게 막혔지만 존 시나가 충분히 계속 회사를 지탱하는 성공적인 성공 궤도를 달렸는데 만약에 제이 우소가 이렇게 동료들이 똥꼬쇼를 해줬는데 이 모멘텀이 죽어버리고 안 되면 그 똥꼬쇼가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최근 군터도 그렇고 세스도 그렇고 제이를 위한 똥꼬쇼를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이는 진짜 그래서 잘 돼야만 된다. 물론 지금도 잘 됐지만 더 잘 돼야 된다. 똥꼬쇼가 납득이 될 만큼. 제이의 앞으로 스토리라인을 어떻게 WWE 각본진이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 안 보이거든요. 얘를 살릴 수 있는 뭔가 서사나 이런 게, 왜냐면 경기가 일단 안 되니까 어쨌든 모멘텀이나 서사로 얘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나올 게 있을까 싶은데 좀 애매하기는 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아쉽다. 그리고 오늘 경기 이제 마지막에 네. 그 펑크 나왔을 때 브론이 달려갔잖아. 펑크 마지막에 네. 많이 뺐을 때 네. 의자 들고 나왔잖아요. 네. 의자로 안 때리고 의자를 던져준 거 진짜 너무 영리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동안에 브론이었으면 의자로 치려고 드는 순간 스피어를 그렇지. 때리는 게 정상인데 네. 이거를 의자로 안 때리고 바로 의자를 던져줬다. 이런 디테일. 이게 뭐 누가 짠 건지는 모르겠으나 펑크일 가능성이 높지만 도사들이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예전에 제리코도 막 그렇게 해서 한 적 야, 기억나고. 진짜 영리하다. 네. 이런 디테일이 살아있는 거를 레슬러들은 와 쟤는 잘한다. 그러니까 진짜 아는 만큼 보인다고 결국 그걸 던진 이유가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오히려 스피어에 카운터가 들어올 수 있으니. 그렇죠. 그게 만약에 안 들어가고 브론이 때렸다면 브론도 멍청해 보이고 팬들도 하고 모니터가 깨질 수 있는 네.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는 하빠님이 예전에 뭐 에디 게레로도 그런 식으로 도사라고 하시고 뭐 참 잘해. 델리오라든지 맞아요. 진짜 그런 노련한 선수들이 많이 있죠. 내 예. 취향은 아니지만 진짜 잘하는 건 인정해야 돼요. 근데 이게 저희가 생각해봤는데 어쨌든 오늘 이렇게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백래시에서는 얘네들은 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알아봤더니 머니 인 더 뱅크가 6월 초? 네, 6월 초기 때문에 이제 네. 한 달 남았어요. 그래서 머니 인 더 뱅크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러의 이 메인 타이틀 전선은 좀 머니 인 더 뱅크에서 뭔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은 저희가 방송 끝냈지만 방송 끝내고 얘네들이 좀 더 하거든요. 비방용 또. 근데 로건 폴이 나왔어요. 로그볼 관중석에 있다가 제이 공격했어. 맞아, 제이 공격했죠. 예. 근데 결국에 둘이 경기로 이어질 것 같은데 머니인더뱅크에서 아마 둘이 붙지 않을까. 로건 폴과 제이소. 그리고 저는 그 경기가 제이의 진짜 진정한 시험대라고 생각해요. 예. 경기 자체가 재밌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다크 매치는 아니고요. 그냥 나와서 펀치 때리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때리고 그냥 튀었는데
아마 그게 이제 좀 서사에 필요한 장면이라면 다음 러에서 뭐 지난주 하면서 또 하이라이트 맞아요. 나올 수도 있고 이게 아니면, 비방용이라서 SNS로 올라오고 SNS에 올라거나 뭐 그럴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오늘 이랬고, 자 그럼 러 오늘 총평 한번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한 번씩 오늘 로를 다 훑어봤지만 제가 나쁘게 말한 건 없죠. 네, 좋게 말한 건 이호 경기 하나였고 그렇죠. 무난했다. 무난했다. 그냥 너무나 무난했다. 반대로 얘기하면 심심했다. 심심한 로우였다. 좀 힘을 뺀 네. 느낌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뭐 그랬고 오늘 이제 이 러가 끝났기 때문에 이번 주 스맥다운 그리고 백래시인데 확실히 백래시는 스맥다운 전선이 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고요. 그 페이탈 4웨이라든지 네. 뭐 그래서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럼 오늘 이렇게 후토크는 마무리 짓고 이제 이어서 그러면 바로 백래시 프리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